올라가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찍었던 영상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직접 올려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선생님도 몰랐는데 학생 그걸로 들어가 보니까 동영상 10개까지만 나오고 11번째는 이제 그때부터 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봐요. 나도 보여주고 싶어도 더 늘려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11번째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상 올리기 전에 빨리 그 영상을 봐야 돼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좀 지났어. 근데 복습을 하고 싶어. 그럼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링크를 보내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개 이제 지나가 버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못 봐요. 더 이상. 엄마지 알겠죠? 선생님도 최근에 알았어. 이걸 학생 거 보다가.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링크를 보면 그 선생님 이름 누르면 선생님이 올렸던 동영상 쫙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볼 때. 그래서 그거 누르면 거기 관련된 영상 나오니까 그거 이제 찾아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는 그냥 나 예를 들어 못 찾겠어. 그럼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무슨 동영상 보내달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럼 링크 들어가서 바로 보시면 돼. 알겠죠? 자, X. 우리가 근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짝수. 근해 공식이 어떻게 돼? X. 짝수 판별식이에요. 짝수 판별식. 짝수 근해 공식.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여기에서 이 B 프라임과 B의 관계는 어떻게 돼? B 프라임은 B를 뭐 한 거? 2로 나눠준 거거든요. 따라서 B를 우리는 양변에다 2를 곱해가지고 2B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B 대신에 뭐를 대입할 수 있어? 2B 프라임 대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싹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식을 이제 구해 볼 건데, 이 식은, 자, X는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봤어. 공통인수가 몇이야?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4 곱하기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원래 우리 뭐라고 했었어? 판별식이라고 했었거든요. 얘가 판별식 D거든, D. 그러니까 우리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도 판별식을 할 수 있어요. 짝수 판별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얘 보라색으로 물결 친 부분에 뭐를 첫 부분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바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D.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제곱 어디 있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쓸 때는 4분의 1을 여기다 곱해준다라는 거 아시겠죠? 해보자. 자, B 프라임의 제곱 몇인가요? 문제 돌아갔어. B 프라임의 제곱 K 플러스 3의 제곱인가요?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그렇죠? 바로 해서 K 제곱 마이너스 1이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니까 1번이야 2번이야? 서로 다른 두 식은 1번이겠죠?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K 제곱 없어지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쉬울 겁니다.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7번.
지금이 나왔어? 답 어떻게 나왔니? 1 마이너스 2요. 어? K가 2분의 5보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2분의 5보다? 2분의 5야? 3분의 5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 5? 6K하고 마이너스 2K. 왜 마이너스 2K야? 마이너스 2K인가? 물론 없는데 여기는 K 개수가 K가 아 뭐야 제곱이 아니구나. 어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그럼 그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래. 자, 유형 7번. 자, 근을 판별하래.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는 0의 근을 판별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써야지. 판별식, 그죠? 판별식 어떻게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플러스 4a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뭐 하라는 거야? 판별하라는 거니까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를 왜 줬을까? 얘를 이용하라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b를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b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4ac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고 됐어? 네. 자, 마이너스 4ac 아니 마이너스 2ac 플러스 4ac 동류항이죠? 계산은 플러스 2ac지. 따라서 얘를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어떻게 돼?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네? 그치? a하고 c는 상수인가요? 아니 실수인가요? 거기 써있죠. 실수라고. a, b, c는 다 실수라고 써있잖아. 따라서 a 플러스 c도 결국은 이거를 전체 제곱하면 뭐보다? 0보다? 크죠? 같을 수 있나요? 없어요? 확실해? 있죠? 아 0일 수 0일 수 있잖아. 실수의 제곱은 뭐야 항상?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도 실수고 C도 실수면 A 플러스 C도 실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실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판별식이었잖아 A가. 근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네? 답은 몇 번? 3번? 3번? 선생님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번이죠. 알겠지? 자, 유형 8번. 거기 밑줄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갖는데 뭐 해야 돼? 그렇지. 판별식 D가 0이다. 자, 써보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게요. 자, 짝수 판별식 해보자.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3 AB BC C의 1을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됐어? 얘가 뭐가 돼야 돼? 0 이렇게 됐어? 자, 얘 전개해보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A제곱 B제곱 C제곱 하나씩 나올 거고 그 다음 EAB, EBC, ECA를 여기다 더해주겠죠. 그러니까 얘네 몇 개씩 남아? 마이너스 한 개씩 남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됐나요? 이거 근데 우리가 많이 봐왔던 공식인데 어떻게 되니? 아는 사람? 그렇지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실수인가요? 얘네들 실수인가요? 얘네들 실수죠? 그럼 얘네들을 다 지금 3개를 더해가지고 제곱을 더해서 0이 됐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 얘가
0. 얘가 0. 왜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야. 근데 a와 b와 c는 실수래.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반드시 a도 b도 0, c도 0이 돼야만 성립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a와 b와 c가 실수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성립하는 거야. a와 b와 c는 0이다. 이렇게. a, b, c가 실수일 때. 실수라는 얘기 없으면 성립 안 해요. 그럼 다음 몇 번이야? 무슨 삼각형 나와? 정삼각형 나옵니다. 다음 유형 9번. 또 거기 있네. 완전 제곱식 밑줄. 완전 제곱식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판별식 D가 0이다. 자, 짝수 판별식 하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 불러보자. 어떻게 되니? K-1의 제곱. 왜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안 쓴 거예요. 그냥 안 쓴 거 아니야. 그 다음 마이너스 괄호하고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 되는 거니까 얘가 몇이 되면 돼? 0. K값 구해보세요. 중학교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엄청 쉽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기는 초반은 쉬워요. 근데 당연히 이제 심화가 되면 조금 까다롭지만 이제 앞에 있는 막 곱셈 공식, 인수분해 막 이런 것들이 막 짬뽕 되니까 막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만해.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형 근데 네. 그 수상에서 네. 가장 수포자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를 너무 만만하게 봐서 그래. 왜냐면 그게 계속 나와요. 지금도 방금 한번 나왔죠? 계속 나와요. 그리고 더 웃긴 거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 포기를 하잖아요. 수원수투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왜냐면은 수원수투 자체도 어렵지만 거기에 수상수하가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수상을 잘해야 수원수투를 잘할 수 있어요. 수상수하를 잘해야. 그러니까 1학년 걸 잘해야 2학년 걸 잘할 수 있고 2학년 걸 잘해야 수능을 잘 봐요. 그 결과가 되는데 그럼 1학년 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3 때 잘했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그러지. 그러면은 그때 못했으면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아두면 지금 당장 성적은 안 나와. 하지만 수2, 수1 할 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뎌야 돼. 버텨야 돼. 엄청 어려운 단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전혀 없어요. 다 비슷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심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화를 안 하면 여기 수상수와 따라가는 게 어려워. 그렇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권민이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실은 이게. 근데 이거를 심화를 하냐 안 하냐 차이는 엄청 커요. 하늘과 땅 차이야 실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상 심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에 심화를 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생각보다 쉬워. 쉽게 느껴져요. 쉽기도 하고. 근데 당연히 심화는 더 어렵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게 돼야 심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기본적인 게 안 되면 기본적인 거 하다가 끝나. 지쳐가지고. 근데 그거를 지쳐갖고 포기를 하면 숙포자가 되는 거고 힘들더라도 계속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켜주는 거 그다음에 내 수준이 맞는 거 레벨로 해갖고 쭉쭉쭉쭉 풀어서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면 나중에 그걸 복귀하는 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더 어렵기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 중요한 시기야. 그리고 겨울방학. 그치?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항상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중요해요. 왜냐?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제는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시기니까 이제 어떤 학원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고 뭐 과학고나 영재고로 가려면 실은 초등학교 뭐 3,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아무튼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3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험들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요. 12번이야 시험이. 내신을 대비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총 13번이죠. 수능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시험들이 결국은 잘 맞으려면 실은 겨울 방학이라도 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실은 하이패스를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3학년 2학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수상이 중요했던 거예요. 수상.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 심화를 했느냐 심화를 하지 않았느냐 두 가지 차이로 나누는데 결국은 얘네들을 왜 뭐 하기 위해서? 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얘 안 하는 애들도 선생님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야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뭐냐면 결국은 수상을 한번 공부를 시키고자 해서 하이패스를 개강을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벌써 수상 거의 다 끝났어요. 초반부터 시작했던 7월 달부터 했던 애들이에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애들 잘하냐? 그게 아니야.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고 있는 거야. 수상 전체 전범위에 대해서. 한번 훑어준 거지. 당연히 그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훑기만 하냐 정확하게 따져야지.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하이패스라는 게 자체가 전 범위를 한번 훑어서 수상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개인 차이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적인 센스가 좀 있는 친구들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을 때 심한 문제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수학적인 센스가 없으면 해야 돼. 엄청 해야 돼요. 그래야 수학적인 센스가 늘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상을 해가지고 심화했던 친구들과 심화를 안 했던 친구들을 이제 분류해서 이제 문제풀이 심화반, 그냥 문제풀이 반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거지. 실은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반인데 심화반 가서 앉아있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못 따라갑니다. 몇 달 하다가 지쳐서 포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야? 자기 수준에 맞게끔 그럼 나 심화반 가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문제풀이를 끝내고 나서 심화반을 가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하면서 심화반을 2개를 들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격차를 두고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심화반 들어주면 돼.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서. 그러면은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 심화반을 했던 친구들은 뭐냐면 중학교 때 이미 내가 심화를 했어. 벌써 나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뭘 한 거야? 투자를 하고 내 시간을 투자를 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그거를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 전에 미리 과거에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겨울방학 굉장히 길잖아요. 아싸 할 필요 없어. 그때는 공부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시기가 뭐라고 했어? 고3이라고 했죠? 고3에서 이제 수능 갈 때. 그때 이제 막 면접 보고 막 바쁘기는 하겠지만 그거 딱 끝나는 순간 뭐 해야 돼? 놀아야죠. 고3 끝나고는 노는 겁니다. 중3 때는 공부하는 거고요. 고3 때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여행도 가보고 뭐 친구랑도 뭐 여행도 가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는 거다? 공부를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특히 방학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는데 여름방학 좀 짧잖아? 겨울방학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뭐를 해야 돼?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해서 그거를 빨리빨리 공부해서 채워 넣어야 돼. 그래야 심화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야. 알겠니?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이 과학 관련된 일을 전공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학이 실은 지금도 많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지금 선행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과학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과목 안 중요해?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과목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다른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 뭐야? 단어 차이지. 단어를 내가 뭐 계속 거기서 과외를 한다고 해서 단어가 외워져? 아니야. 그건 많은 시간 동안 많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끝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단어는 어쩔 수 없어요.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돼. 단어는 5,000단어야. 수능 보려면.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려면 3만 단어고요. 그 수능 보려면 5,000단어는 외워야 돼. 5,000단어만 외우면 뭐야? 수능 1등은 맞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술 스킬이에요. 단어가 안 돼 있으면 스킬도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걔는 외워야 되고. 국어는 몰라요. 내가 국어 5등급이어서 내가 말해줄 자신이 없어. 국어는 나한테 묻지 말고. 과학은 선행해야 됩니다. 과학도 수학이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항상 그래요. 뭐 생물은 뭐 조합인가? 우리 이제 경우의 수 2학년 2학기 기준으로 얘기해 주자면 과학은 약간 순열과 조합 그게 좀 들어간다고 하고 생명은 그다음에 물리는 당연히 수학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계산하는 게 많으니까. 화학도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과 수학은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행하지 않으면 과학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선행하는 시기가 실은 중3 때 해야 되는 게 맞아.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또는 고1에서 여름방학 때. 근데 여름방학 짧으니까 여름 길 때 선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유형 10번.
자, 두 개의 근 알파 베타 나왔네. 근 나왔으면 뭐 해야 돼? 대입? 그것도 첫 번째 방법이긴 한데, 근 나오면 지금 여기서는 근 어떤 값을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를 이용해야 되는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운 것 같아? 우선 그러면은 이것만 해보자. 하나의 근이 알파고 또 다른 근이 베타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방식 이렇게 쓰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데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써줄 수 있지. 이거는 배웠지. 이거는 우리 중3 때 배워요. 그치? 그러면은 계수 앞에 있는 걸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나요? 그치? 하나의 근이 알파 또 다른 근이 베타니까 어떻게 써야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 이거는 우리 중3 때 배웁니다. 두 개의 근이 주어졌을 때 식 쓰는 방법. 자, 그럼 얘를 한번 전개해볼까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 ax의 제곱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그러니까 마이너스 a하고 x로 묶어주는데 안에 뭐가 들어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전개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실은 이거는 이 근을 가지고 이용해서 푼 거고요. 전개했고요. 근데 원래는 식이 뭐였어? 이런 식이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b하고 뭐가 같아야 돼? 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x의 계수니까. 그 다음에 c는 상수니까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b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상수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죠? 마이너스 a로 마찬가지 나눠주면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죠? 소리. 여기 알파하고 여기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야?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파워풀해요. 잘 알아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두 개 근이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두 개 근이 나왔어. 뭐 해야 돼? 곱해야 됩니다. 왜 파워풀하냐면 이거야. 알파와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근이죠? a하고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계수거든. a는 x제곱의 계수죠? b는 뭐야? x의 계수란 말이야. 따라서 두 근을 더했어. 그랬더니 뭘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 계수들의 b로 구할 수 있다. 굉장히 뭐 한 거야? 혁신적인 거지. 혁신적인 거. 안 그래? 근을 더했어. 근데 계수들로 합이 나와? 계수들의 b로 답이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한 거야? 혁신적인 거라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근을 더했어. 그럼 뭐라고? 마이너스 x제곱의 계수분의 x의 계수.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해서 뭐라고? x제곱의 계수분의 상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 문제 돌아가서 몇이 되는 거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두 개 곱했어. 3분의 4가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랬어. 자, 그러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공식이야. 그죠? 우리 지금 1단원에서 나오는 공식들이야. 계속 나오지? 변형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1단을 못하면 여기 못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1단은 빨리빨리 지금 안 되는 친구들 공부하셔야 돼요. 유형 10번까지 하고 앞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거기서 해버렸네. 4-3번 2차 방식 근각에서 관계 해버렸네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각에서 관계 설명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거기선 자세히 설명도 안 해줘. 왜? 원래 실은 이거 중3 때 배우죠? 배우는 친구들은 배웁니다. 아닌가? 다 배우나? 그쵸? 선생님도 계속 심화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교과서를 볼 일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오나?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은 다 가르칩니다.
왜? 알아두면은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그래. 내가 미리 어느 정도 선행을 해서 다시 내가 지금 내신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쉬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선행을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3학 1학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상은 공부를 했어, 여기까지. 최소한. 그리고 3학 1학기 공부를 해. 그럼 맨 처음 뭐 나와? 그러니까 실수 나오죠? 무리수. 그치? 두 번째 뭐 나와? 곱셈공식 나옵니다. 세 번째 뭐 나와? 인수분해 나와. 네 번째 뭐 나와? 2차 방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끝이야. 3학 1학기 때.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으면 또 나와, 이게. 훨씬 쉽게 느껴져요. 당연히 안 그러겠니? 그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야? 3학 1학기 때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이런 데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나오니까 똑같이. 그쵸? 그러니까 심화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요. 자, 4-3번까지 3번까지 했고 64페이지. 그 다음에 4-4번. 2차식의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뭐야?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앞에 우리 인수분해 공식들 많았었죠? 그지? 그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뭘 찾아라? 값을 찾아라. x를 찾아라. 그 방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별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4-5번.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켤레근이지. 얘네들도 다 어디에서 나와요, 실은? 근의 공식에서 나옵니다. 왜 켤레근이라는 게 나오는지. 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 A, B, C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 P 플러스 Q 루트 M의 켤레근 어떻게 될까요? P 마이너스 Q 루트 M. 그죠?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렇게 되겠지. 왜 이렇게 될까요? 근의 공식이니까. 근의 공식이 어떻게 돼? 근의 공식? 다 근의 공식이야. 얘도 실은 근의 공식에도 나옵니다. 해도 나와요. 자, 근의 공식 x는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봐봐.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m이라고 생각한다면 q는 1이라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q가 1이니까 앞에 플러스 q가 1이 나왔잖아. 그럼 또 다른 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q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만 뭐가 되면 돼?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이기만 하면 돼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 B, C가 유리수일 때와 A, B, C가 뭐일 때? 실수일 때 두 개로 나뉘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A, B, C가 유리수면 허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A, B, C가 뭐라고? 유리수면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켤레근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A, B, C가 유리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A와 B와 C가 유리수일 때 1번처럼 켤레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P 플러스 QI라고 돼 있나? 그냥 루트 I? 그냥 QI라고만 돼 있죠? 이렇게 될 때 하나의 근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또 다른 거는 뭐라고 해야 돼? P 마이너스 QI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얘는 A, B, C가 뭐여야 될까요? 실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시 넘어가서 10번은 했고요. 9번까지 하고 10번부터는 그거 하고 나서 하는 거구나. 똑같아. 그리고 수학을 공부할 때는 뭐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따라오는데, 만약 예를 들어 수학 따라가기 어려운 친구들은 일괄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공부를 할 때. 그럼 일괄되게 공부를 하면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이렇게도 하고도 안 풀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별표를 치고 그냥 넘어가 버려.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일 수학을 잘하려면 뭐 하냐면은 너무 많은 격가지를 두면 안 돼. 중심을 딱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넣어서 그거를 키우려고 생각을 해야지, 격가지를 두고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어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봐봐. 유형 11번. 문제가 막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단 말이야.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친구들은. 그런데 딱 선생님은 거기 뒤에 있는 식을 안 봐. 뭘 봐? 두근을 알파, 베타. 거기에다가 밑줄 빡치세요. 그러면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 나오라고 해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하시라고요. 이해돼? 두근 알파 나왔으니까 뭐,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야. 그러면 3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니? 자, 알파 베타 구해보자.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니? 알파 베타는 1이란 말이야. 1.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해주면 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 봐봐. 앞에 있는 항 봐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야. 그 두 개만 봐봐. 그 두 개를 알파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니? 알파 마이너스 3a지.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3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리고 칠판 보세요. 두근 알파 베타 나오는 두 번째 풀입니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복잡하죠? 칠판 보세요. 여기에서는 뭐 하는 문제냐면 실은 두근 알파 베타 할 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대입합니다. 원래 알파하고 베타가 나올 땐 대입 잘 안 해요. 그 첫 번째 유형이자 마지막 유형이 이거야. 알파를 대입해보세요.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죠. 얘가 몇이야? 0이 돼야 돼. 근데 봐봐. 거기에 있는 거 하나만 풀어주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보이나요? 그치? 마이너스 2 알파니까 뭐야? 마이너스 2 알파니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 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잖아. 얘는 몇인가요? 그렇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2 알파만 남죠. 이해됐어?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아. 답은 엄청 심플해져요. 이걸 전개한 거야. 이거 나온 거는. 알겠지? 이거 전개해서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3a 알파. 바꿔 쓰자. 보기 좋게.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를 구하고 싶어서 얘를 이항해서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오케이? 안 나오는데. 안 나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나오긴 하는데 그럼 마이너스 2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감각을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4알파 베타 아니야? 맞아요. 산화에서. 그치. 알파 베타가 1이니까. 4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 베타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 플러스 2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대입하고자 하는 건 이거 뭐야? 오른쪽에 있는 항은 뭐야?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될 거라고. 지금 여기 물길 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남는 건 마이너스 2베타만 남죠. 아, 곱하는 거야. 응. 이 알파. 됐나요? 네. 자, 유형 12번 풀어보자. 자, 거기 밑줄. 두근의 B가 2대3. 비율. 그러면 실은 이건 수하를 배웠던 친구들은 알 텐데, 비율 나오면 뭐 해야 돼? 엥? 비례식. 2K. 그렇지. K를 곱해줘야죠. M2나. 오케이? 자, 그러면 2대3이니까 뭐를 곱해볼까? KK 곱하면 2K하고 3K가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근이 2K이고 또 다른 근이 3K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끝났죠? 네. 뭐 해야 돼? 대입. 아니, 대입하는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그지? 그럼 더하면 몇이야? 5K. 는 식에서 몇이야? 5에 n 플러스 2가 되겠죠? 5n 플러스 10. 그죠? 그 다음에 곱하면 몇이니? 6k 제곱. 근각에서의 관계 몇이야? 마이너스 6m 이렇게. 이해됩니까? 얘는 더 있고요. 얘는 곱했습니다. 그럼 6 없애면 m은 마이너스 k 제곱이죠? 대입하면 k가 난 2차 방식 돼버렸네. 그죠? 그럼 풀이할 수 있겠지. k값 구해보세요. 또는 m도 구해보세요. 오호호. 내일이 대망의 결승입니다. 그니까요. 네, 결승전하는데. 근데 너무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혹시 보려면 너무 피곤해갖고. 9시야? 6시 아니야? 9시였던 것 같아. 9시야? 9시 시작? 좀 늦게 하나 보네, 결승이라. 9시면 교회 가서 봐야겠다. 6시부터 해야 딱 보고 출근하는데. 늦게 시작하면 볼 수가 없겠네. 네, 9시에요. 9시야? 9시 시작? 그럼 또 막 인트로 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한 9시 반쯤 하겠네. 끝나고 나서 봐야지. 됐습니까? 나왔어요? 네. K 몇 나오나요? K는 아니다, M. M은 N 마이너스 K 제곱해가지고 대표해서 M은 K-1을 그려야 M은 K-1? 2로 저는 마이너스 K. 그래서 M은 몇과 몇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 M의 값에 보면 M의 값에 곱을 구하는 거니까. K 값이 아니구나. K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K 값. 그러면 K는 M 플러스 2잖아. 아, 네네. 4예요, 4. 4? 둘이 곱한 게 4. 그렇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그래, 두 개 곱해서 4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답 안 나온 친구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 유형 13번. 자, 또 두 근 나왔네. 뭐 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K-2.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K-2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K는 2보다 작겠네요. 그지? 두 번째. 곱해야 되겠지. 그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니? K 플러스 3. K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근데 뭘 줬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줬지. 그냥 곱셈 공식 변형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대입해서 바로 전개해볼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쓰자. k-2의 제곱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3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5다 이렇게 돼있네. 결국은 뭐야? k가 하나 또 2차 방정식 돼버렸네. 풀어서 k값 구하는데 답 찾을 때 뭐 해야 돼? 이거 생각해야죠. k-2가 2보다 작다 조건을 우리가 하나 줬어 문제에서. 나왔나요? 네. 지금이 나왔어?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 이렇게 되나? 됐습니까? K값 몇 나왔어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7 7.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 0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답 유형 14번 물어보자. 또 두 군 나왔네. 뭐 해야 돼? 근각에서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야? 2A 2A.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을 쓰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봤더니 밑에 있는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얘를 하나의 근으로 한다라는 거지. 2a. 그리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를 근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해볼게. 자, 두 근 더했어. 몇이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근과 계수의 관계. 계수 몇이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근 곱해보자.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8a는 계수 마이너스 12. 그럼 a 나왔네? 그죠? 그럼 b도 나오겠지? 그쵸? 구해보세요.
다 나왔나요? 네. A가 몇 나왔어? A는 1, 2분의 3. 2분의 3. 그다음 B는 1 더해서 2분의 5. 그다음 유형 15번. 또 두 근 나왔네. 알파 플러스 베타. 해보자.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죠. 알파 베타는 2분의 7. 2분의 7 이렇게 했는데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한대. 그러니까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1이 근이고요. 또 다른 거는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 두 근을 근으로 하는 합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고 싶어. 더하면 어떻게 돼? 합은?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곱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 다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잖아. 그러면 합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그 다음 얘는 얘 2분의 7이고 2분의 1이고 3에다가 1 더하면 4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문제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돼.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써볼게. 이렇게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0 이렇게.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a하고 b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뭐 할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 찾을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a지. a 몇이야? 3. 그 다음에 얘는 곱해볼까? 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b? b는 몇이야? 8. 끝났지. 이렇게. 이제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면 아마 수능을 볼 것 같은데. 다 나왔나요? 이건 뭐 다 구했으니까 유형 16번 풀어보자. 자, 문제 보면 준수하고 민지가 나오는데 준수는 B를 잘못 봤대. 그럼 A하고 C가 뭐 하다는 거야? 제대로 봤다는 얘기겠죠? 그럼 A하고 C가 나왔어.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 있나요? A하고 C가 정답이니까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럼 뭘 이용해야 돼? 그렇지. 곱을 이용해야 되겠죠. A하고 C가 정답이니까. 자, 그럼 A분의 C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두 근의 곱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2. 그 양변에다 A를 곱해버리면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2A 이렇게 식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민지는 C를 잘못 봤대. 그러니까 A하고 B는 제대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A하고 B가 제대로 봤으니까 뭘 이용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뭐야? 합이죠? 두 근 더하면 몇이니? 4가 되겠죠. 맞니? 마이너스 4. 맞지? 마이너스 4. 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A 곱해주면 B는 몇이야? 4A인가요? 그럼 A에다가 A, B에다가 4A, C에다가 마이너스 12A 대입한 다음에 A를 뭐하면 약분해버리면 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돼? 음수인 근을 구해라. 그러니까 근을 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해주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다 나왔나요? 보자. A, B, C 다 없애지고 약분하니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6 어,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인근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보자. 맞아? 아, 네. 자, 2차식에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얘를 당연히 딱 인수분해 해보겠죠?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럼 무조건 근해 공식이에요. 자, 근해 공식 해보자. x는 짝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 날아서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그러면 루트 5y 이렇게 되겠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x를 그러니까 따로 써보는 거야. 어떻게? 1 플러스 루트 5y 또 x는 1 마이너스 루트 5y가 되겠죠? 그치? 다 끝났어 이제. 따로 나눠 쓴 거야? 그리고 나서 봐봐. 1 플러스 5 루트 5y를 좌변으로 싹 넘겨버려.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y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좌변으로 싹 넘겨버려. 그럼 뭐야?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y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를 뭐로? 인수로 갖고 얘를 뭐로?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 다음 몇 번이야? 2번? 아니 뭐 1번 1번이죠.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고민할 필요도 없어. 알겠니? 이렇게 풀어주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모든 2차 방식 풀이 이렇게 해도 다 돼요.
알겠죠? 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나. 못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 18번.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는 2차 방식 fx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뭘 찾는 거야? f의 4x-3이 0이 되는 이거의 근의 합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냐면 여기 실은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이 실은 뭐 해줘야 돼? 같아져야 돼요. 이유는 얘도 결국은 f라는 함수고 얘도 결국 f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실은 얘가 뭐 해줘야 되냐면 같아져야 돼요. 실은 이해됩니까? 실은 뭐 어떤 개념까지 적용이 돼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수하에서 배우는 합성이 있어요. 합성. 그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이 뭐 해줘야 되냐면 실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어떤 게 성립하냐면 F와 알파와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근은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 F 알파는 0 이렇게 될 거고 F 베타는 뭐가 될 거야?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괄호 안에 있는 식들이 뭐 해줘야 돼요? 원래는 같아져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결국 X 대신에 뭘 대입했어? 알파를 대입하면 어떤 관계식을 찾아줄 수 있냐면 4x-3은 알파다 라는 관계식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기는 실은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같아져야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4x-3이 뭐다? 베타라는 식을 우리가 관계식을 찾아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x는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x는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식의 두 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찾으라 했어? f의 4x-3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니 두 개를 해야 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제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만 구해주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 식에서 뭐라고 돼 있어? 6이라고 그래서 줬잖아. 그래서 6을 대입하면 몇이야? 4분의 12가 되겠죠. 됐어요? 얘 답은 몇 번이야?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지. 저게 그게 아. 4x-3이 알파? 되는 게 아. fx가 0이고 f 4x-3이 0이라서 그렇죠. 같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같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따지면 실은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은 같아져야 돼요. f라는 함수가 0이 되고 f라는 함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x와 4x-3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알파와 베타는 이 식의 근인 거지. 그지? 얘는 식이 바뀌어요. 4x-3을 대입하는 순간 식 자체가 바뀌는 거지. 근데 원래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다. 10분. 자, 보자. 자, 여기는 이게 핵심입니다. f의 알파는 f의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잘 나오는 유형이죠. 심화 문제에서.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F알파는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어떻게 돼? F알파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F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어떻게 돼? F의 베타 플러스 1은 0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f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봐봐. 그럼 여기 x 대신 알파 대입하면 0 나오나요? 베타 대입해도 0 나옵니까? 그 말은 fx 플러스 1의 두 개의 근이 뭐라는 거야? 알파와 베타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알파 대입해왔어. 그러면 f 알파 플러스 1은 몇이야? 위에 있는 식에서 0이죠. 베타 대입해봐. 0이죠? 어떤 값을 대입했어? 0이 나와? 그러면 그 값을 대입한 값을 뭐라고 그래? 근이라고 부르잖아. 이해돼?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이 식의 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맞니? 두 개의 근. 근데 앞에 개수는 아직 썼어 안 썼어? 아직 안 썼어. 몇이 돼야 돼? 몇이 돼야 될까요? 1이 돼야 되겠지. 이유는 위에 있는 그 식에서 x제곱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개수는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네. 끝난 거예요? 끝났죠?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해서 정리하면 돼요. 됩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자, fx 대입해보자. fx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제 fx를 구해야지. fx를 구해보자. 뭐야? 알파 베타를 거기다 했구나. 자, 그러면 두 근 나왔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합, 곱 구해야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인가요? 3인가요? 알파 베타는 몇인가요? 마이너스 5인가요? 그지? 이렇게. 자, 따라서 fx 플러스 1까지 우선 써놓을게. 자, 전개해보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3x. 그치? 마이너스 5. 당연히 위에 있는 식이랑 갖다 줘야 되겠지.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맞니? 그럼 fx는 뭐야? 1을 이항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뭘 구하래? f3을 구하래. 끝났네요. 구해봅시다. 마지막. 나왔습니까? 예. 자, 해보자. 자, 하나의 근이 3 플러스 루트 2i래. 그럼 또 다른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i. 뭐 하고 싶어? 더하고 싶잖아. 합하면 몇이야? 6. 곱하면 몇이야?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합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곱하면 몇이야? a, b. 이렇게.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끝났네요? 공식?